논현동이나 역삼동 이런 데는 아직도 1억 미만인 곳들도 잘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저는 공략해도 답이 아닐까. 안녕하십니까. 빌딩 수사대 수사반장 박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부장 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과장 김과장입니다. 우리 빌딩 수사대가 앞으로 빌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의뢰인이죠, 우리. 의뢰인들도 많이 이제 물어볼 거고, 저 역시도 아직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수사에 임하면서 저도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의뢰인이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형식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좀 어렵다, 난관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해 가면서 저희가 모든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라면은 어떤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무 쪽으로는 예를 들어 세무사님이 계실 수 있고요. 뭐 은행 쪽으로는 지점장님이나 센터장님, 또 법 쪽으로는 변호사님, 뭐 법무사님,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뭐 공인중개사 비롯해서 또 현업에서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또 질문하는 형식으로 구독자나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공부가 되니까 그 빌딩에 대한 컨디션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그 빌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감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또 과감하게 투자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익을 갖게끔 하는, 그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빌딩 수사대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또 빌딩이 궁금하기도 하고 빌딩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쌓았던 이런 지식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착수를 하게 된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세상에 많고 많은 이 빌딩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고 성장하고 싶다, 이런 또 목적이 더 컸지 않았나. 네, 맞아요. 뭐 사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 아니면 상가 아니면 빌딩을 혹은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제 빌딩을 사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어떠신 것 같아요, 과장님?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제한된 재화에 대해서 그걸 투자함으로 해서 극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 다시 말해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의 아주 정점에 서 있는 게 또 빌딩 투자가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노후 대비가 되고요, 에셋 플랜에 대한 해칭이 될 것이고, 대다수의 경우를 봐도 뭐 어떤 기업을 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을 봐도 궁극적으로는 다 부동산으로 가죠. 부동산으로 가죠. 네, 맞아요. 한참 수입이 많을 때, 매출이 많을 때, 그때 되면 또 그만큼 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좋은 차 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기회를 잡아서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면 자기가 쓸 실제 사무 공간도 안전하게 이사 안 가고 계속 지킬 수 있고, 적극 권장하고 추천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럼 지금 반장님께서 건물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임차인이었을 때가 또 있었고, 아, 그럼요. 임차인 때. 그리고 임대인이 되고자 혹은 자기가 이 건물에서 뭐 직접 운영을 하고자 내가 이걸 사야겠다라고 움직였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는 임차인으로 계속 사업을 했죠. 개인 사업자 하다가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되고 하다가 이사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는 뭐 열정이 많았고 또 멋있는 공간에서 일하고도 싶은 욕심도 있고, 또 직원들하고도 그런 데서 일하고 싶었고 같이. 땅이 한 4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지만 전체를 저희가 주택인 공간을 근생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저는 적용이 안 되는 범주에 있는 임대료를 냈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상상이 어긋난 거죠. 원래 건물주는 너무 착하신 분이었어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갑자기 임대료 올린다 그래가지고 저 여기에 1억도 넘게 수입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새로 산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건물을 산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흥분하고 화가 났지만 지나고 나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은 세무사한테도 문의하고 뭐 법무사나 변호사님한테도 문의를 했는데 결국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건물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흑역사인데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좋은 집주인, 좋은 건물주와 함께 있으면 건물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게을러지는 거죠.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 공간에. 왜? 불편하지 않게 하고 나는 싸게 있으니까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사람이 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건물 사게 됐어요.
코로나 때 뭐 엄청난 저금리 해가지고 뭐 시장이 호황이었었는데 재작년부터 금리가 완전 고금리가 돼가지고 얼어붙었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우하향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럼에 따라서 시장은 분명히 움직일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있죠. 은행권에서도 역마진을 각오하고도 지금 대출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경에는 아파트 시장이 지금 많이 얼어붙고 있는 것들, 기업 대출 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또 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밀어내기 식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그 돈들이 또 자산 시장으로, 빌딩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요. 점진적으로 또 빌딩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어디 지역을 우선시하고? 뭐니 해도 서울 사대문안이 좋죠. 네. 사대문안하고 이거 위험한데요, 위험해. 개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강북 쪽에 뭐 충무로나 뭐 을지로나 중구 이런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책상 이제 도심재생이라던가 그쪽에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준다던가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도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프로들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너무 평단가가 높아졌죠. 자산의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준비가 돼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강남.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타이밍 그런 것들의 기회가 있다면 강남도 노려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게 되게 이제 과장님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강남에 투자를 하는 건 저는 권장을 해요. 왜냐면 점점 더 오를 거란 말이죠. 뭐 로데오 이런 데들은 거의 뭐 평당 2억이 넘은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지역도 2억 넘은 곳들이 많고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뭐 논현동이나 역삼동 이런 데는 아직도 1억 미만인 곳들도 잘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저는 공략해도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붙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건축비가 올라갔고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그럼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야겠죠. 그럼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고금리여서 사실 주춤하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은 항상 작용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더 비싸질 거예요. 건물을 살 때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김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니 해도 상환이죠. 상환 능력이 있느냐? 예. 원금이 될 수도 있고요. 원리금이 될 수도 있고 다 그에 따른 게 임대 관리. 임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압박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저는 사람이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저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의 수에 대한 뭐 자금에 대한 예비비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엄연한 사업이거든요. 빌딩 한 개가 이제 하나의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뭐 보유세,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등이 또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잉여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그때 또 제때 납입을 해야 되는데 체납을 한다던가. 예. 무엇을 의뢰하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지, 뭐 매매할 수 있는지, 사고 싶다면 진입장벽이나 그 과정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수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하다 보니까 좀 약간 두서없이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의 경험을 알려드리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저의 경험치에 한계점이 좀 있을 거예요. 경험치도. 그렇게 다양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제보를 해주시면은 주제에 맞는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또 초대를 해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고요. 또 만약에 저희 채널에 출연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